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게 함께 배우기 갑자기 좀 찍게 됐는데 오늘 라이브 하다가 오늘 2024년 4월 17일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이브에서 두 가지 질문 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제 뭐 제가 종목 같은 거 이제 물어보시는 건 수요일 날 이제 답변해 드리니까 그때 해결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이런 이제 내용들은 모두가 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한테 그 이제 교육을 할 때 적정 주가 계산하고 이런 거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겠냐, 또 간접 투자가 낫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셨고, 또 책 국제 정치와 관련된 책 좀 소개해 달라. 그래서 이거 국제정치에 관련된 책을 예전에 소개해드렸거든요. 옛날 함께 배우기 하나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치투자 3.0인데 이게 그 뭐냐면은 책 제목은 아니고요. 이제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애덤 시셀인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가치투자 1.0, 2.0, 3.0 얘기가 나와요. 근데 3.0은 뭐냐면 어닝 파워입니다. 네. 최대 시장 성장 크기예요. 그러니까 싼 것만 찾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게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주, 기술주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앞으로 매출이 크게 늘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자녀분들한테도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애플 아이폰 많이들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거죠. 난 아이폰을 쓰니까 모두 다 아이폰 쓰네. 그럼 난 애플 주식 사야지.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플 주가 요새 실제로 안 좋잖아요. 왜 안 좋냐면 애플이 안 팔려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폰에 대한 성장을 이제 사람들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아이폰이 뭐 혁신이 없잖아요, 이제. 예. 새로운 걸 찾아. 그래서 애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I 접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XR 기기 내놨고, 그죠? 여러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임팩트가 아직은 없으니까. 아이폰을 대체할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애플이 나빠서 못 오른 게 아니라 저 성장의 기울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전제품. LG전자가 주가 안 가는 게 돈 잘 벌어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가전 비중이 높으니까. 가전이 이제는 성장하는 사업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이마트 안 되는 이유. 대형마트 사람 잘 안 갑니다. 예전처럼.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화관, 이건 대체제가 생기고 있죠, 요즘에. 갑자기. 넷플릭스 같은. 물론 영화관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이 밑에 있는 산업들은 여기서 다 주도주가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데 이 허무맹랑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우주여행 가겠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여행을 그리고 안 갈 사람들이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10년 안에 우주여행 여기 계신 분 중에 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여행도 언젠간 가겠죠. 근데 시장성도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인데 시장이 커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전기차 명확하잖아요. AI 많이들 쓰겠죠. 뭐 다방면에. 로봇, 협동 로봇. 그래서 아까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지금 적자거든요. 예. 근데 매출은 크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주도주가 됐고 올랐고 돈을 못 벌어도. 예. 우주항공도 인공위성부터 시작해. 인공위성은 실제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계속 좀 고민하라고
먼저 말씀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책에 있는 책 뭐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거 박수현 연구원님 신형의 이분 책도 꼭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치는 돈의 원리, 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에 앞서서 금융이 뭔지, 부자들의 생각법, 돈의 심리학, 요 책들을 먼저 읽어보면 이 책들 어려운 책들은 아니에요, 실제. 예, 읽고 뭐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 근데 돈부터 알고 하라는 얘기죠. 돈이 뭐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주식 투자가 있는 거지. 투자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런 돈을 다루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융교육이 우선은 아닙니다. 저는 금융교육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선순위를 먼저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의사 될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 나는 경영학자가 되겠다. 그럼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같이 곁들이면 좋은 거지, 우선순위가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생, 그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억지로 한다고 될 문제 절대 아닙니다. 역효과 납니다.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좋아하면 시키시면 되지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제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그걸 더 강조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지, 적정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10만원 적정 주가입니다. EPS 뭐 해가지고 PER 10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건. 예. 자녀분들한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요 두 개가 국제 정세 알 수 있는 요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이 책도 너무 막 이거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시면 미중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요거는 치보 반도체 전쟁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여기에 국제 정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왜 일본 제치고 1등 했는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를 알면 되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책 읽어보시면 정말 투자할 때 큰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현금의 재발견은 뭐냐면은 요거는 그거죠.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CEO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그러니까 회사 갖고 있는 돈은 어디에 배치를 잘해야 되냐, 그겁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국제 정치랑 관계 없고요. 그냥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두 개를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이제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제 정치,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이제 주식 투자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제일 이건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가 결정 원리는, 그러니까 주가 적정 주가 계산 공식이 이거예요.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에요. 이익은 뭐죠? 어떻게 계산하면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되죠. 매출은 판매가에서 판매 수량 곱하면 매출 나오죠. 거기서 비용 빼면 되죠. 그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EPS는 뭐죠? 주당, 한 주당 이익이니까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밑에 주식수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주주환원 하면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아직 그것까지는 뭐, 예, 너무 이게, 왜냐하면 일단 기업의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주환원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 회사가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익 곱하기 이익에서,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오잖아요. 우리 뭐 알잖아요, 당연히 이건. 예. 그래서 얼마만큼 팔아서 인건비나 각종 비용 제하면 순이익 남죠. 예. 그게 이익이죠, 결론은. 거기다가 이익에다 몇 배 줄 거냐, 이게 주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5배 줄 거냐.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1조를 벌어요. 근데 5배 줘요. 그럼 시총 5조가 되면 돼요. 그죠? 그게 퍼 5배니까. 시총 5조. 시총이 지금 4조인데, 이거 5배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5조 돼야죠. 그러면 20% 정도, 25%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 PER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명확하죠. 실적 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관적인데, PER은요, 여기는 감정이 들어가요. 5배 줘야 돼, 10배 줘야 돼,
무한대로 줘야 되나? 예. 이걸 누가 결정하면 시장이 결정합니다. 이걸 결정하는 조건은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금리 오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어떻죠? 금리 너무 오르죠 다시. 그러니까 퍼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확. 그 주가 빠지는 거예요. 얘는 변수가 가만히 있는데 PER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는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요. 얘가 다시 올라가요. 예. 그러면 주가 또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오묘한 거죠. 그리고 성장을 믿냐 안 믿냐. 물론 이제 이게 뭐 종교일 수도 있지만 예. 이 사람들의 믿음이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I 무조건 된다. 2차 전지 무조건 된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붙으면 그냥 삽니다 주식을. 예. 그런 현상들이 실제 있잖아요. 과거에 메타버스도 그랬고 작년에 배터리도 그랬고 올해 AI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그게 되면 주가 올라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워런 버핏이 중요하는 거죠. 이익이 지속될 거냐 독점력 요것도 퍼를 높입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은 퍼가 높아요. 높은 배수를 줍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건설사 잘 안 되죠. 건설 업종이 경쟁이 좀 치열한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퍼가 낮아요. 전통적으로. 예. 그래서 퍼가 높냐 낮냐 또 결정하는 것도 독점이냐 아니냐. 그래서 HPSP가 반도체 장비 독점했잖아요. 그래서 퍼가 높아서 엄청 올랐는데 갑자기 경쟁자 하나 딱 들어온다고 하니까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게 아니죠. HPSP는 왜 떨어진 거예요? 경쟁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 PER을 낮춰버린 거예요. 이것도 심리적인 거죠. 지금 당장 이익 까먹은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를 이해를 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직접 투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훈련을 해주세요. 이게 적정주가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이거 성장성 내러티브 상상력이죠. 아, AI 시대가 열려서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 회사 주가 몇 배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신이 들면 그냥 주가 가는 거죠. 예. 요게 결합이 된다. 그래서 예, 주가가 결정된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상승할 요인은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얘라고 생각해요. 판매 수량. 이게 안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항상 강조드려요. 판매 수량. 물건이 많이 팔려야 돼요. 그리고 가격, 물론 가격 올리면서 판매 증가하면 이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판매도 잘 되는데 가격까지 올린 회사. 어디예요? 엔비디아, 하이닉스, 반도체, AI 반도체. 비싼데 다 사잖아요. 그죠? 주가가 날아가 버렸죠. 완전. 예. 제일 기본은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어떤 기업을 보시고 이 회사 제품이 앞으로 많이 팔릴 건지. 많이 팔리려면 기존 사업을 확장하든가 새로운 사업을 신제품 만들든가 새로운 시장 외국이나 해외로 진출하든가 아니면 주주환원 많이 하든가. 근데 여기서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주주환원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예, 일단 이제 주가 결정 요소 중에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폭발하는 거지만 일단 이제 사업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이런 게 되면서 요 퍼가 딱 붙으면 이제 주도주가 시대의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옛날에 설명해드렸던 거지만 라면 특히 삼양식품 보세요. 매출 성장이 나오는 게 주도주예요. 보이세요? 매출 성장? 이게 예전 데이터예요. 작년 데이터인데도 올해 더 좋죠, 사실.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해놔가지고 이거 이제 버틀러 가서 한번 더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왜 이렇게 잘 됐죠? 내수하다가 내수만 하면 그냥 그저 그런 회사가 됐겠죠. 주가도 그냥 그저 그런 이렇게 횡보했겠죠. 돈은 잘 벌더라도 시장이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양식품은 EPS 좋아요. 국내에서도 괜찮았겠죠. 농심도. 근데 왜 올라갔죠? 실제로 판매가 해외에서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쫙 늘어났죠. 예. 그러면서 뭐가 생겼죠? 사람들이 야, 해외 시장이 열렸네? 독점이죠. 불닭볶음면 아무도 못 만들어요. 예.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오, 미국 이제 시작인데 예. 성장하네. 밸류를 팍팍 줍니다. 그래서 밸류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이익과 밸류가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농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Q 성장을 이런 기업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예, 계속 이런 기업들을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아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주식 투자에 되게 유리합니다. 올리브영도 자주 가보고 올리브영 왜 이렇게 장사 잘 되지? 예. 올리브영 잘 되는데 왜 아모레퍼시픽에 이니스프린 잘 안 될까? 이니스프리 지금 매장 없잖아요, 별로. 여긴 왜 안 되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죠. Z세대 소비가 바뀌었어요.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 들어가서 그럼 소비가 왜 바뀌었지? 그 검색해서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올리브영 잘하는 답이 나옵니다, 실제. 구글링을 하든가. 예.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일진아이솔루스 주주분들한테 항상 죄송하지만 안 좋은 사례로 제가 좀 설명드리는 대표 기업인 게 이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냐면 시장이 안 열려버린 거예요. 수소차가 안 됐잖아요. Q가 안 돼요. 아니 아이디어는 좋죠. 수소차 시대 현대차가 집중 투자하고 수소가 잘 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21년도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또 화려하게 상장도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현재 매출이 아닙니다. 이거 작년 데이터니까 좀 그것만 염두에 두세요. 이건 작년 데이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23년도. 근데 작년에 봤을 때 매출이 374억 하는 회사가 완전 쪼그라들었고요.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짜리가 8,500억 줄었고 최고가 대비 70억. 왜 이렇게 쪼그라든 거죠? 이유는 명백합니다. 시장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수소차 시장이 안 돼요. 왜? 차가 안 팔리니까. 근데 전기차랑은 뭐가 다르죠? 전기차는 지금 좀 정책이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도 전기차로 바꾸지 않겠냐. 언젠간 다.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수소차로 다 바꿀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수소차로 다 바꿀까? 이건 고민이라는 거죠. 네. 그 일진하이솔루션은 수소차에만 지금 이제 이런 연료 탱크 만드니까 사업 구조를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예, 수소차가 대중화된다면 대박이 날 기업인데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요. 수소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현대차 포기 안 하는데. 근데 다른 회사들은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어려운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왜 하냐면요. 이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게 그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일진아이솔루스를 투자했다면 실패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걸 또 피하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올리브영이 성공한 거, 예. 그런 걸 또 찾아내야 되는 거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왜 성공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성비 있는 제품을 해외에 출시한 거예요. 해외 시장이 열었고 대표적인 게 방산업체들. 국내 내수 방산하다가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근데 그것도 공부해 보면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예. 러시아가 전쟁하고 근데 우리나라 무기는 가성비가 또 좋고 찾아요. 우리 한국 무기는 빨리 만들어주고 가성비 좋고, 예, 그걸 원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심이 들잖아요. 전 세계가. 무기 수요는 늘어납니다. 적어도 무기 수요는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무기를 만드는 상황이면 수출 못한다. 그럼 방산주 매력이 없어요. 그냥 통신주 같은 거예요. 그냥 배당 많이 받고 끝. 그런 건데 방산은 뭐가 열린 거죠? 해외에서 로보콜을 보냅니다. 한국 무기 살려고. 어떻게 돼요? 시장이 열려. 신시장겠죠. 그래서 주도주가 된 거예요. 통신주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지만 이 통신회사들이 중국, 중동, 동남아 통신시장에 진출해서 여기를 장악을 해요. 그럼 주가가 몇 배 가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불가능하죠. 통신은 그냥 내수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게 Q 성장이 안 나.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근데 대신에 일진아이솔루스랑 다른 점은 뭐죠? 돈은 많이 버니까. 그래서 안전은 해요. 그래서 배당 위주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배당 투자로 통신주 좋아요. 일정 내가 포트를 통신주 한두 개 사서 배당만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운 좋아서 좀 주가 한 번씩 올라가면 수익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그걸 하셔야지. 아, 난 통신주 사가지고 몇 배 벌겠다. 이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Q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꼭 좀 이제 이 방송 들으시고 자녀분들한테 설명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고 국제 정치도 신문 많이 읽어보시고
신문 꼭 읽는 게 좋아요. 활자 신문. 그 2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뭐 대표 신문들 있으면 한두 개. 예, 경제면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국내 정치 너무 보지 마세요. 국제 정치만. 아니면 국제 정치만 따로 스크랩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제 역학관계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저는 앞으로도 투자해서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빈살만 왕자가 왜 네옴시티를 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것도 있죠. 형제 승계가 아니라 뭘로 한 거죠? 부자 승계했죠. 그래서 이건 정통성에 어긋나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아까 했던 이제 그 건설업종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죠. 그 얘기가. 예. 그걸 통하면 아 중동이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하겠구나. 예. 그럼 중동과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지?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죠. 찾아보는 거죠.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시장이 열린 쪽, Q가 올라가는 쪽을 잘 고민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역행하는 기업 피하셔야 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데 아날로그에서 투자하면 안 되죠. 그죠? 아 감성은 있죠 아날로그가.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닥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피처폰, 노키아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죠? 노키아 올라갔잖아요. 1등하다. 대형마트 시대 끝났는데 이마트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롯데하이마트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투자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 요새 또 알리테무까지 오니까 이거 쿠팡도 위험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PU 시대가 열리니까 인텔도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인텔은 이제 고민이죠. 지금도. 근데 인텔이 안 좋다가 아니라 GPU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완전히 밀려버렸죠. 예. 그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또 내연기관의 전기차 테슬라 예. 이렇게 올랐는데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돈 잘 번다고 내연기관 관련된 뭐 엔진 회사라든가 이제 부품 쪽에서 전동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부품사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LCD에서 OLED 넘어가는데 LG 디스플레이 지금에 와서 LG 디스플레이가 뭐 쉽지 않지만 예,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사의 부진도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여행 좀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1, 2년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가 좀 바뀌어서 여행도 대비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옛날보단 패키지 여행 수요는 많이 줄죠. 왜 자유여행을 많이 가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죠. 예. 그래서 여행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술 변화를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길게 보자, 얘는 짧게 보자 이 고민을 좀 끊임없이 잘해야 된다. OTT가 저기 넷플릭스 열리니까 영화관 잘 안 되잖아요. CGV가 왜 적자 보겠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이 됐을지 모르지만 예, 첫 번째 국제정치 공부 꼭 하시고 책도 좀 읽어보시고 자녀분들한테 이런 걸 한번 고민해봐라. 통찰력을 키우는 앞으로 나아지는 쪽 예. 앞으로 지금 좋았다 꺾이는 게 아니라 예. 아니면 기술 변화에도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기술 변화로 몰락하는 기업이 나오고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걸 계속 그래서 평소에 이런 변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분들이 주식 잘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가 재밌고 예, 그걸 추적하기 좋아하는 분들. 근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성공하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왜 계속 바뀌니까 시장은.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는 하지만 어려워요. 볼 때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 주실 게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도 실패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아, 진짜로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잘 전달해 주시면 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한번 예, 만들어서 답변해 드리고요.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